청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국내 첫 청년정당 청년희망플랜의 출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강주희 대표와 김정현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 날 발기인대회를 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좀 어떤 당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네이버나 다음에서 청년희망 플랜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서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청년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게 청년희망 플랜입니다. 네, 근데 온라인 정당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존의 정당들은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들을 크게 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주요하게 일어나는 의사결정이 당 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대의원 대회 같은 것에서 일어나는데 저희는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당원들이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안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정당을 온라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아직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갖춰지진 않지만 거의 모든 회의들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려고 하고요. 회의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짓는 부분들을 다 이제 공개할 생각입니다. 네, 이 당원 신청도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예, 당원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당을 좀 만드신 분들이 그 안철수 교수 청춘 콘서트에서 자원봉사자 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청춘 콘서트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포터들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청춘 콘서트가 끝나고 그리고 청춘 콘서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거 동료 운동도 했었고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논의 끝에 정당을 만들자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안철수 교수를 좀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고 좀 가까이서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좀 어떤 분이시던가요? 안철수 교수님은 언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한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분이고 항상 저희 서포터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관객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러면 안철수 교수를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특히 뭐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시던가요? 안철수 교수가. 저는 이제 청춘 콘서트를 같이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서포터즈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모은 거라서 저는 이게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사실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안철수를 내세운 정치 참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나철수랑 마찬가지로 안 원장의 인기 편승해서 좀 묻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안철수 교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한 분이 청년희망 플랜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리고 나철수와는 다른 어떤 진실된 뜻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씀도 했을 거고 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가는 길이 바르다 인정할 만하다고 교수님께서도 동감해 주신다면 지지 선언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전에 안 교수하고 뭐 교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던?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면은 그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 정치권에 대한 좀 비판도 많고 불만도 많은 상황인데 그런 면이 좀 작용을 크게 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청년 문제들에 관심이 많고 청년들이 특히 이제 이제 정치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기존 정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형식으로 사실 청년 정치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정말 청년들의 의지를 아니면 뭐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열망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로 만들고 오히려 정치적인 쇼 같은
같은 걸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석을 처음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에 와서는 또 2석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뽑을 때 보통 그 경쟁 구도로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년들만 경쟁에 몰아넣고 뭐 그중에서 한 명 뭐 400대 몇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구도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결국은 기존 정당 안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차라리 정당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청년 희망 플랜입니다. 이 청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봐야 될까요? 마음이 젊으면 청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떤 저희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저희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청년의 반대말은 노인이 아니다. 노인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청년의 반대말은 기득권이다.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갖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아직 배움도 덜 끝나고 아니면 뭐 직장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고 이게 청년들의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아닌 비주류들 아니면 우리 사회에 그 주류로 들어갈 수 없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청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혹시 실례지만 몇 살 되셨어요? 저는 올해 이제 만 24시고요. 24. 예. 굉장히 젊습니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예. 지금 기존의 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기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인데 20대에서 40대 77.7%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청년희망 플랜이 어떤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대신 말해주고 기성 정치권의 쓴소리를 날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청년들, 사실 아직 어린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대해 뭘 아느냐라는 사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현실 정치라는 네. 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실 정치라는 게 뭘까? 결국은 정당대회 할 때 돈 봉투 뿌리고 이런 게 현실 정치라면 네.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고 최소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운영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온라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돈 안 드는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 저희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중심에 서지만 저희보다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자문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세요?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영향력이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일 수가 있는데 이번 총선이 4월 11일 날 열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창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을 좀 짰는데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을 찍을 데가 없다면 저희 정당 지지를 높여서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청년들을 의회에 진출시킬 생각입니다. 네. 비례대표를 내보내려면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생각이죠? 3월 11일을 이제 일단 상당대회 일을 예. 잡아놨는데 5천 명이 일단 당원이 모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5천 명이 모아지면 바로 그 다음 날 상당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등록 요건이 5천 명의 당원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선에는 지역구에 후보는 안 내실 계획이세요? 이제 그 창당이 된 이후에 후보 등록을 받을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 후보로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후보들을 지역구에 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당원이 아까 여쭤보니까 한 2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3월 11일까지 5,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아직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네. 다들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과연 될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엄청 지지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 페이스북 그룹에 거의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가입은 조금 주저하시는데 곧 이제 계속적으로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주부터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총선을 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력풀이 넓은 편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 서포터즈로 활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단순히 어리다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얘네들 약간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뜻은 정말 진중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무급으로 거의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은 없는데 네.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두 명 이상씩 상근을 하겠다.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존 정치인들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조직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저희가 내세우는 정책은 꼭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희태 전 국회의장께서 수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요. 그분들이 수수한 돈이 거의 몇 억인데 뭐 10억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시급 5,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주말 없이 70년 동안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예, 70년.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되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뭐 보좌관이 했다, 당협위원장이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에 이렇게 신여가 되지 않도록 지역의 검찰, 경찰, 사법부 기관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주민 소환제도 도입해서 국민들이 그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청년 문제는 다른 정당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주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실 양극화 시대 가장 이렇게 피해받고 있는 계층이 이제 영세업자라고 자영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액 수수료, 소액 그 카드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들을 지금 주장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청년들이 좀 더 미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나 환경 같은 것들인데요.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과 뭐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 추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서 청년 희망 플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굉장히 지지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1 목표는 창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정당원이 되어서 나를 대변하는 정당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000명의 정당원을 모아서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지를 모아 이번 19대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희망 플랜 강주희 대표 그리고 김정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